지난 수년간 블록체인 업계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이른바 블록체인 혁명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블록체인에 관한 세계적인 움직임과 시선들이 급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각종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려가면서 투자자들이 염원했던 암호화폐 혁명의 시대는 이제서야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의 방송은 과연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ere we train. This is where we grow.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콘텐츠들로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이 금방 세상을 바꾸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비가역적인 블록체인의 힘으로 누구나 공정하게 보상받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게 될 줄 알았죠. 가상자산이 지폐를 대체해 은행이나 카드사 없이도 누구나 금융서비스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공정한 블록체인 투표를 통해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부동산과 미술품의 소유권을 공유할 것 같았으며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블록체인으로 대체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블록체인이 약속한 새 시대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블록체인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됐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와 기획자들은 블록체인의 속도를 높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블록체인은 인프라입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한 통신 인프라이듯 블록체인은 중개인 없이 자유로운 가치의 전송이 가능한 가치 인프라인 것이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에는 기존 인터넷과 같은 매력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굳이 불편하고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블록체인은 아직 일반 사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만큼의 가치 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과 이미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 가격 등락이 너무나 자극적이며 매력적인 콘텐츠이자 가치 제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플랫폼이나 프로토콜이 인프라와 서비스 콘텐츠의 조합으로 어떤 기능이나 혜택을 제공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저가 유입되고 활동하느냐가 그 플랫폼의 가치가 됩니다. 그것을 가상자산 수량으로 나눈 것이 가상자산의 시장 가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가격의 부침이 워낙 역동적이니 가격 그 자체가 자극적 콘텐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플랫폼과 서비스의 유틸리티와 가치 제한은 가상자산 가격의 주요인이 아닌 부수적인 정보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가상자산 보유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자들이나 기획자들도 가격의 단기 급등에 천착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양해각서 체결, 대형 거래소 상장과 같은 호재성 이벤트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프로젝트 인원들만의 잘못은 아니죠. 가상자산 보유자들도 가격 단기 급등을 일으킬 활동을 프로젝트 팀에게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국의 규제 당국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말한 역동적인 가격 등락은 모든 산업의 초기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더 스페이스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ICO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6년에서 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왜 그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가치를 제한한 블록체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자기주권 자산을 실현해서 글로벌 10위권의 자산군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ICO라는 혁신적인 투자 플랫폼으로 기능 역할을 해왔으며 디파이는 기존 제도권 금융 서비스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FT는 국가나 거대 기업의 개입 없이 등기와 증명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로 기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물가 안정이 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블록체인의 이러한 가치 제한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진입하는 것을 각국의 규제 당국이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토큰 발행이 전면 금지됐었죠. 유수의 대기업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했지만 자체 가상자산은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성 시비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
미국에서 정식으로 법인을 내고 토큰을 판매한 프로젝트들이 리플 소송으로 통칭하는 증권성 시비에 걸려 수년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성에 대한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기준을 내세우며 거래소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난사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디파이 서비스를 표적으로 삼아 소송을 걸기 시작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난타하던 청문회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죠.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는 자산과 기록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개인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법체계로도 강제할 수 없기에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파괴력은 꽤나 막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산업이 유아기를 벗어나는 것을 막아왔다고 풀이됩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블록체인은 국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2023년 10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길었던 크립토 윈터가 끝나간다고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유럽의 미카통과 일본의 웹 3.0 백서 채택, 중국의 정책 전환 등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대하는 자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도권은 블록체인의 가치를 부정했었고, 블록체인의 존재에 분노했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때리기에 앞장서던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자신의 상황을 개인적인 베트남이라고 부르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용일 뿐입니다. 블록체인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를 선보이며 그간 약속한 혁명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보상받고 자유롭게 가치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서 사람들의 생활에 자연스레 스며들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